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한 썰을 풀어보는 부동산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옆에 새롭게 또 컨텐츠 페스타 이어서 네. 또 새로운 초대 손님 모셔가지고 방송 이어갈 텐데 오늘 초대 게스트는 경장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장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채널을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매하는 직장인으로 처음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네. 경장인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규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네, 경매하는 직장인 정규범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경매하는 직장인의 줄임말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벌써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일단은 최근에 또 도서도 출판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또 경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워낙 또 비싸고 그리고 이제 경매로 그 아파트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상가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네. 예, 저도 봤는데 오피스텔 경매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도 많이 입찰을 하고 있고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제가 경쟁률이.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금액대가 좀 낮은 물건들을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네,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봤어요, 형? 경매하는 직장 경장인 이렇게. 네. 네. 아, 경장인 예, 이렇게 책을 또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숫자네요. 650만 원 이게 40억으로 예, 투자법 기대가 됩니다. 3년 만에.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두 분께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아니야.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 배우고 싶은데요. 나도. 그래서 책들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풀어서 굉장히 난이도를 낮춰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볼 수 있게 그림이 많아요. 네. 아, 여기 쓱 네. 보니까 화곡동 빌라 낙찰 받은 적 있으세요? 네, 처음 받았던 게 화곡동. 그래요? 고 저도 네. 화곡동 빌라 이렇게 옛날에 낙찰 받은 기억이 있는데 네. 너무 어땠어요? 너무 오래돼서 좋았습니까? 그때 3천 몇 팩에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이야, 옛날. 수익률이 괜찮아요. 남부법원에서 수익률 좋았냐고. 수익률 왜 받은 줄 알아요? 그래요. 나는 그때 당시에 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남부지방법원 가면은 맨 앞에 그때 당시 한 연세가 한 80대 돼 보이시는 어르신께서 화곡동 빌라를 그냥 나오면 받아가시는데 내가 그래서 여쭤봤지. 할아버지 이거 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도 안 해줘. 그냥 뭐 3년 있다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도인이네. 나도 이제 호기심에 그렇게 1층을 네. 좀 작은 빌라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때는 참 젊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화곡동 얘기를 하면 빌라 얘기하면은 거기가 이제 좀 신축이 많잖아요. 비율이 그때는 없었어. 많고. 네. 그때는 없었어요. 없을 때면 언제인 거지? 그때가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꽤 됐네. 꽤 됐네요. 그렇게 해서 받으셨고 네. 이제 우리 경장인님께서도 이제 빌라를 네.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처음에 네. 빌라로 하다가 좀 영역을 넓혀서 오피스텔까지도 보고는 있습니다. 아파트도 저도 하고 싶은데 네. 저도 금액대가 너무 좀 커서 음.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 이렇게 투자하다가 보면 그게 만약에 재밌게 수익률이 좋으면 네. 굳이 아파트를 할 필요는 없게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해보신 분만 아실 텐데 어. 더 수익률이 고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시드머니가 적게 들어가니까. 네. 네. 왜냐면 나중 되면 또 이게 다 회수되고도 남게 이제 뭐 전세를 뒀을 때는 훨씬 더 불어나니까. 네. 실제로 말씀하신 화곡동도 2년 뒤에 갱시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를 받으니까 제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 한 5천만 원 정도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게 그랬구나. 되더라고요. 음. 네. 싸게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금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투자금이 네, 불려지는 오히려 거죠. 예, 오히려. 예. 예. 오히려 딴 거 하나 더 살 수 있는 금액이 그-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팁들 또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재밌겠네요. 네. 예, 재밌겠네요 오늘. 또 경매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 자 이번에는 그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어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요즘 네.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원래 소규모 재건축이 이제 2022년에 좀 대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만 제곱미터로 보고 근데
오늘 기사 나온 게 이 서울의 소규모 재개발 개념이 도입 된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생겨. 처음 들었죠? 그만 생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생겼어.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이 생겼어. 공공재개발 이어서 신속통합기획 이어서 이번엔 또 소규모 재개발. 이게요. 그 직업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 있죠. 네. 기본적으로 똑바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호되는 게 정해서 쭉 갈 텐데 아무튼 이게 좀 들어보면은 경매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소규모 재개발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서울에 300군데가 넘어요. 네, 단순히 봐도. 그리고 이게 기반이 뭐냐면 많을 것 같은데. 역세권이야. 역세권이고 이게 종상향을 해주면서 시키겠대.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하로. 그럼 정말 소규모거든요.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동의율이 그 3분의 1? 예,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언뜻 봐가지고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노후도가 이제 3분의 2 정도 되면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돼 있어요. 부지런하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아침 이거 오기 전에 바로 일어납니다. 네. 근데 봐요. 근데 뉴스는 바로 봐요. 야.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면 하는 일이 뉴스부터 병이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는 건데 이런 개념이 나오니까 어. 이러면은 진짜 공공재개발도 있고 신속통합기획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 빌라들이 제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서울 빌라들이 올해 어느 정도까지 인기가 치솟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경매랑 연관되는 게 뭐냐면 일단 아파트에는 많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네. 빌라는 사실 이제 특수성도 있고 면적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뭐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거나 이런 네. 것들은 좀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기회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일단은 같은 대지 면적에 훨씬 네.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주시킬 때도 훨씬 더 아파트보다 높게 지은 건물보다 훨씬 수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실제로 서울에 그런 네. 노른자 땅에 그런 빌라나 이런 게 아직은 없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뉴스나 이런 뭐 네. 놀부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네. 거를 보기도 하지만 사실 빌라가 뭐 아파트는 이미 뭐 10억, 뭐 20억 이렇게도 서울에는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재개발 빌라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면 나중에 그게 또 재개발이 되면 분양권이 들어올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경매도 잘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지역에 따른 밸류 때문에 그냥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서 과하게 이게 영어를 몰리면서 쓰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얘기하다가 세잖아요. 그래서 과수요가 몰리면 밸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뛰어지니까 이게 뭐 장기간으로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간 동안 오르지 않고 재미를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경매로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천해져 가니까 그렇죠. 쉽게 뭐 참여할 수 있는 네. 것도 아니고 또 수요자들이 많지만 또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적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경매라는 그 자체의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에 경매가 보편화가 됐다고 해도 네. 확실히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향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이럴 때일수록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요즘에 낙찰률이 줄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매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감정 평가를 하는 시점이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년 더 멀리도 가기 때문에 그 시점과 지금 시점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예전 뭐 1년 전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좀 더뎌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낙찰가율을 보면 좀 줄어든 거는 맞죠. 하지만 이게 뭐 가격이 떨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상승 속도가 줄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즘은 또 거래가 많이 좀 정체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심을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타매도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네. 맞아.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들 유찰되는 게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아파트들이. 그 잠실의 엘리트 중에 아파트는 웬만하면 2차 때 받아야 됩니다. 1차 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요자들이 경매로 하면 싸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나 봐.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아파트 감실에 있는 아파트가 호가가 23억에서 25억 되는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그 뭐 금액이 그 중에 걸려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유찰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20억인가 네.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어. 또 관심들을 많이 또 갖더라고요.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유찰되고 나오는 게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리니까. 왜냐면 이 일반 매물로도 지금 거래가 많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어떻게 가격을 좀 깎는 협상들이 요즘은 좀 잘 되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집주인들이 조금 더 급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경매로 들어와서 이거를 싸게 받는 것보다는 그런 금매 같은 거를 사시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는 더 경쟁이 기존보다도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눈치 싸움이랄까?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보기 전에는 몇 명이 입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눈치 싸움에서 조금 흘러가는 물건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네. 뭐 경매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거래가 줄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네. 분위기가 반영되고 심리가 죽어 있어서 네. 경매도 좀 참여자가 줄어든다는 표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뭐요? 전세 안 나간다.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는 그런 건 없는데 그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만요. 뭐 전세가 좀 안 나가 댓글로 라이브 때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전세 안 나가서 고민이에요. 이런 댓글 요새 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일시적입니다. 네. 근데 요 찰나에 이렇게 만기 도래하신 분들이 안고 가야 되는 일종의 소수의 불이익에 쏠린 현상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네. 지금 초반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오고 나서 초반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그 가격에 적응하는 적응기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건 22년 8월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첫 번째 한 바퀴가 끝나는 시점이라 가지고 그때 전세가가 또 폭등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8월 전에 움직일 거라고 봐요. 8월 전. 일단은 그 내용 증명이든 뭐든 보내시겠죠. 집주인분들께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딱 그 8월 전, 예를 들면 빠르면 한 4월, 좀 늦어도 한 6, 7월 달부터는 8월 오기 전부터 반응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5% 한 번만 더 봐주면 뭐 1년 상생이네. 거주를 네. 거주를 뭐 인정해 주겠다. 이게 왜 그런 정책이 지금 나왔을까요? 걱정이 되니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5%로 끊어야 되니까. 바지끈을 잡고 싶은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답이 없을 겁니다. 답이 없고 이제 생활 수준이 완전 바뀌게 되겠죠. 뭐 송파에 전세 살던 분들은 서울 강북 또는 경기도 성남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동안 이 2년 동안 얼마나 더 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입자의 어떤 그런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되는 일들이 올 여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전세 안 나간다. 그리고 뭐 채널 보면 약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임대인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집을 못 구합니다라는 질문보다는 전세 안 나간다. 뭐 물건이 지금 일시적 유택 때문에 먼저 선매수 해놨는데 매도가 안 된다.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임차인들도 지금 입장이 안 나와서 그런데 임차인도 지금 급한 상황이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고 싶은데 본인이 살던 금액 컨디션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거든. 예. 아니면 완전히 극하로 아파트 단지를 더 구축으로 네. 더 오래되고 뭐 적은 평수나 이런 데로 이동하거나 전세로 똑같은 걸 유지해서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거나 아니면 월세로 아예 포지션 변경을 해야 되거나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이 맞는 게 전세는 요새 안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월세 지수는 계속 올라.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전세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게 집값 하락의 신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월세는 왜 오릅니까? 월세는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번에 HF에서 또 이번에 우리 원래 보증금을 임대 보증금을 5억 이하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이거를 7억까지로 보증 기준을 올렸거든요.
근데 한도는 그대로야. 네. 한도는 그런데 보증금 7억 이하면 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 금액 대출 한도가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전세 금액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누가 봐도 임대 보증금의 적응기인 게 지금 뭐 웬만한 아파트들은 서울 보증 다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5억까지밖에 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전세 자금 웬만한 이제 상급지 넘어가면 다 전세 보증금 1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불과 임대 3법 들어가기 전만 해도 뭐 내 돈 2억 정도, 3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전세 들어갔는데 네. 이제는 5억, 6억이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선택하는 건 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나머지 올라간 분에 대해서 그건 그렇죠. 월세로 환산을 해서 네, 보증금은 그렇죠. 그대로. 또 월세로 환산해 보잖아요. 네. 그럼 전세 보증금을 내가 활용하는 것보다 더 싸요. 월세로 들어가는 게.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그 불균형이 좀 해소되고 적응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 그리고 월세가 더 이렇게 폭풍해서 올라가면 그때 다시 전세로 생각하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전세가 안 나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한마디 뭐 해주신다면. 저도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은 다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고 어쨌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근데 저는 계약갱신을 쓰셔가지고 내후년까지는 사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사 나가는 경우에 전세가 확실히 좀 속도가 더뎌지기는 했습니다. 구해지는 게.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뭐 세입자분들께 좀 편의를 제공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옵션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좀 깨끗이 제가 수리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좀 전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매물, 똑같은 가격대, 똑같은 매물이라면 이게 선택되는 게 그런 데서 갈려질 수가 있거든요. 같은 가격이면 옵션이라도 있으면 그걸 선택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집주인들이 노력하는 게 있지 않나,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세가 맞춰지는 게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전세가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세가 얼마에 내놨나요? 높게. 비싸요, 비싸. 그래서 높게 되면 안 비싸대. 주변 시세보다 자기는 낫대. 주변 시세보단 낫죠. 호가보단 낫지. 근데 직전 가격이랑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생각을 해서 싸게 내놓는 게 정말 싸게 내놓는 거지. 지금 전세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수요자가 받아주기 어려운 금액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니까 막혀서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오산입니다. 나오는데 비싸서 안 나가는 거예요. 착시 현상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갖고 계셔. 맞아요. 그런 생각은 하고 그래서 있어요. 알아보지 않더라도 안 나오겠거니라는 인식이 지금 우리 팽배해 있어. 네 사회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이제 경매를 하니까 대출 상담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 연락처를 드린다던가 대출이 나오니까 뭐 갱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하려고 나름대로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냥 매물 내놓고 끝 이러면은 뭐 요즘 같은 때는 확실히 좀 늦게 그 전세가 나가는 그런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솔루션까지도 주시네요. 그러면 전세가 안 나가서 발을 동동 구르신 적은 없나요? 뭐 제가 투자 기간이 막 엄청 길진 않아서 제가 시작했던 때가 뭐 3년 전, 3년 반 정도가 됐는데 뭐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상승기였고 계속 뭐 집이 좀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없었는데 항상 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제 투자금 안에서 그러니까 전세가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그 정도 드릴 여력은 만들어 두면서 투자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빌라의 전세가나 이런 것들은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물가 자체가 엄청나게 또 올해 들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니 나는 5월 말 내년도 이맘때 되면은 그 서울 전체적으로 빌라 전세 가격이 참 많이 올랐구나라는 체감을 집주인분들과 이 빌라에 전세 사는 분들이 체감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공공 재개발, 뭐 이사 대책의 공공 복합 사업, 서울시의 신속 통합 재개발 등등 지금 서울 시내에 빌라를 함부로 지었다가는 청산될 리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주변에 봐도 그 요새 빌라를 지어왔던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자들. 안 알아봐요.
청산당할까봐. 리스크지. 자, 이렇게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축이 없지. 공급이 막히는데. 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하는 이 재개발 관련된 이 정책이 부작용을 정확히 짚고서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이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빌라 공급이 없는 세상, 서민주택은 임대료 폭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맞닥뜨린 다음에 정책 보완이 시작될 겁니다. 항상 그래 왔잖아요. 맞아요. 불부터 내고 다시 끌려고 하고 또 리바이벌 될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접근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병목 현상들이나 이제 앞으로 주어질 일들이 사실 관심은 아파트보다 투자자들은 아파트보다 다른 쪽으로 좀 기운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좀 맞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롤렉스가 갑자기 또 롤렉스 얘기가 나.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롤렉스가 엄청 올랐고 그리고 시멘트 값이 20%가 큰일 오릅니다. 났어. 저희도 이제 건설을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게 건설하시는 분이니까 더 이제 잘 아실 텐데 시멘트 값 20% 그리고 인부들 그 인부 가격도 당연히 이제 인력비도 올랐고 중요한 거는 인건비 올랐거든요. 그 험한 일을 할 사람이 자꾸 줄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평생 처음 봤어.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인부들 얘기 나왔지만 막걸리 값이 아하. 20%가 오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현금이 만약에 1억이라면 살 수 있는 막걸리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하. 이 피부에 좀 와닿으시려나?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불안해 하실 텐데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재테크 수단을 알아보시고 뭐 달러나 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다가서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하게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택이 아니라고 할 때 주택 중에서 내가 주택은 그래도 꼭 필요한 재화니까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그 대안이 또 경매가 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도 여러분들이 지금이면 이제 슬슬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상승 폭등기에는 솔직히 경매에 관심을 가져서 큰 재미 보긴 사실 저는 어렵다고. 왜냐면 낙찰하기가 어려우니까, 낙찰받기가. 가격을 네. 되는 가격도 시세랑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경매를 가끔씩 가요. 가면 이제 써내는데 그 금액에서 이제 내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금액 있잖아요. 근데 항상 와, 저건 신고가 수준인데 하고 나와버려. 왜냐하면 매물이 없으면 경매는 싸게 사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 매물을 만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기 좋은 매물을 본인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봉변을 당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걸 버려두긴 아까운 거야. 남이 가지면 싫은 거, 막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어디 아파트고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 정도 가격이고 하면 괜히 이거를 그냥 안 가면 내가 후회할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게 들면서 가끔씩 갔다 와요. 그냥 여지 없이 뭐 실패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가서 뭐 분위기 보고 가끔씩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국토부 실거래 안 지키니까 네. 서류 제출에 의무가 없거든요. 경매는 또 그런 데서 네. 또 메리트. 가격을 더 높이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높이 써도 이 전세를 서류-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류를 그러니까 명도 대상이 되는 게 뭐 우리가 전세금을 빼줄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좋은 또 네. 팁을 또 주셨네요. 자, 일단은 이 또 소규모 재개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또 개념이 또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서울에서 주요 대상은 이제 역세권이고 대략적으로 약 300군데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것도 하나의 그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비싼 애들보다는 이런 것도 잘 챙겨보면 네. 반드시 시범 사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약간 청산 뭐 이런 이슈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